야, 오늘은 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동적인 영화 감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본인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를 좀 알길 바라고 자신이 가진 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선생님이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없는 능력을 갖다가 그렇게 저는 개발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기를 쓰고 개발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재능에만 집중을 하게 돼도 거기서 파생되어서 개발되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상 찍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컴퓨터 코딩하는 것 같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능력이 점점 는 겁니다. 또 영상은 지금 찍을 때 뭐 화려하게는 안 찍죠. 화려하게 안 찍으면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제 시간을 가장 짧게 줄여서 찍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용량을 가장 줄이는 방식, 그러면서 알짜만 전달하는 방식, 그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화려하게 여기 선생님 얼굴 띄워놓고 이렇게 뭐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용량이 쓸데없이 많아지고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여기 선생님 얼굴 나가지고 깜짝깜짝 대면 조금 친밀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또 영어 독해 강의 찍을 때도 스마트폰에서 애들이 본다라는 전제하에 컴퓨터가 아니라 데스크탑이 아니라 거기서 가로로 딱 눕혔을 때 글씨가 한 번에 한눈에 들어오게끔 눈이 피로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찍는 거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듣는다고 가정을 하고 글씨도 가급적이면 좀 큼직하게, 그리고 또 페이지 볼륨도 이 페이지 안 넘어가게 요약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강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없거든. 적을 게 얼마 안 되니까. 또 필기가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거기 중간중간에 살 붙인 내용도, 이런 것들은 거기 필기된 내용을 보면서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뭐 듣기에 따라서는 잘난 척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 있게 찍는 방법.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굉장히 좀 추구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원하는 거는 어제 헬렌 켈러하고 선생님의 그 그레이트한 제자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그 감동의 기운을 갖고 너의 가진 것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걸 느껴봐. 나중에 선생님 말을 아마 공감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모든 공부는 이제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또 특정 과목이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부가 하기 싫을 때 극복하는 사례를 이제 포괄적으로 해줬는데, 이제 국어가 하기 싫을 때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슬럼프라는 게 항상 옵니다. 슬럼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취해야 될 태도는 받아들인다요. 받아들이는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인생은 ups and downs입니다. ups and downs. 이 말은 이제 어머님들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좀 멋있는 말로 표현할 때 이제 대운이라고 그러죠. 대운. 그죠?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은 이렇게 자신에게 오는 대운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대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운명이잖아요. 만약에 그대가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뭐하고 있겠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야, 씨. 기집애나가 좋은 추장아들 괜찮더라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땅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학생이라 할지라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고 뭐든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한국에 태어났다, 이미 운명이 결정된 거죠.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태어나는 부모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명이 좀 결정된 거죠. 뭐 선생님 예를 들면은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저를 아빠로 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삶을 그냥 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다르지. 시작부터 하는 것이 그런 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슬럼프라는 것은 공부의 큰 측면에서 볼 때 니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몰락을 할 거야? 아니죠. 당연히 이제 이 다운스, 그러니까 하락의 시기가 오게 되면 하락을 최소화해야 되고 상승기가 오면은 상승을 최대화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슬럼프가 오게 되면은 최소화된 피해를 받아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특정 조직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그 시절이 필요하겠지만은 누구나 CEO가 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공감하실 분이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직장생활 하시는 아빠가 있고 어머님이 가정주부라 그러면은 어머님 쪽에서 이제 CEO 마인드를 솔직히 가져야 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돌봄을 또 하셔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돌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가족 간의 친정 관계, 또 시부모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간에 잘 조율을 하는 것은 오롯이 여성, 엄마의 역할입니다. 근데 엄마의 마음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집안에 불화가 끊임없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들이 갖는 것은 경영이나 이런 실질적인 기술 같은 건 없다 하더라도 마인드 자체는 CEO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도 CEO 마인드를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어 그룹이 있고 영어 그룹이 있고 국어 그룹이 있고 영어 그룹이 있고 수학 그룹이 있어요. 이 중에 한 개라도 무너지게 되면 서울대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국영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리자 마인드인데 최고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운영한다는 거죠? 자신이라는 회사를 운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운영하는 회사가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물론 이제 과학도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에서 자신한테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국어가 하기 싫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처방은 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대처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